안성 중앙대 앞에 있는 연립에 와 있는데요. 1.5룸이에요. 근데 인테리어를 지금 하는 과정이고,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남기고자 하는데요. 인테리어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출입문인데요. 출입문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떤 단열재를 사용해서 단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이렇게 보면 단열재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열재를 사용해서 재시공을 하려고 하고요. 장점은 아무래도 열이 많이 손실되지 않으니까 연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싱크대는 이미 교체를 했고요. 교체돼서 새 거로 됐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 흡수하다 보니까 싱크대 한쪽 면을 어떤 주문 제작해서 제가 신발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보시면 싱크대 하부고요. 이쪽에 그 콘센트를 달았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밑에 부분에 콘센트가 하나 꽂아 있잖아요. 플러그가. 그거는 밑에서 그 수도 라인이 올라오는데 겨울에 온도가 또 많이 내려가면 동파의 우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히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온도 감지형 히터를 설치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열어놨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저쪽에 보이긴 하는데 컴컴해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예, 여기가 저기 온도 감지기가 붙어있는 정온전선이에요. 잘 안 보이네요. 정온전선을 이제 시공을 하려면 그 전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주방에 그 전기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보시면 위에 저기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 옆으로 해서 콘센트에 지금 하나 꽂아 있는 거는 그 주방에 배기팬이 꽂아 있고요. 그 옆으로 잘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보이죠? 그게 싱크대 그 상부장 뒷면으로 해서 타일 부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타일 부분으로 내려오려면 타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떼내고 그 안쪽으로 홈을 파서 전선을 내려온 겁니다. 전선이 내려와서 이쪽에 그 콘센트를 설치를 했고 정원 전선을 이용해서 수도가 올라가는 라인에 동파 방지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요. 여기는 그 휴즈 코크와 LPG 그 호스가 있는데요. LPG 호스는 제가 안전하게 차단해 놨고 휴즈 코크와 LPG 호스는 교체를 하려고 해요. 휴즈 코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밸브와 다른 게 호스가 빠진다든가 급속도로 어떤 가스가 누출됐을 때 배관이 잘라진다든가 했을 때 그 자동으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미 한 20년 썼으니까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스프링의 텐션이 좋지 않다고 보고 다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틀이 그 전에 이 시멘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되거나 한 20년 정도 된 거는 이렇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페인트를 바르니까 그 시멘트 표면이 너무 매끄러워서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시트지 시공을 했고요. 시트지 시공을 굴곡이 진 부분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 실리콘 자국이 살짝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가 이렇게 감싸서 여기까지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시트지를 붙일 때 사용한 그
열기구가 드라이어고요. 이걸 사용해서 붙이면 좀 잘 붙어요. 그리고 여기도 제가 시트지를 붙인 거고요. 시트지는 여기는 저 밑에 면까지 시트지를 발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 실리콘, 여기가 그 매듭인데요. 여기가 한번 꺾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그 시트지를 바른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은 리폼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콘센트 같은 경우는 방수 콘센트이긴 한데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고무가 탄성이 없어지면 물이 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구매를 해 놨고요. 시공을 한 후에 틈새를 좀 막는 것도, 그리고 실리콘으로 막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어떤 그 곰팡이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원인을 보니까 이 천정 안에 그 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덕트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쪽에 연결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기팬을 설치를 해서 시공을 하려고 배기의 그 구멍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배기 구멍은 좋은 게 있네요. 배기 구멍까지 그 시공을 하게 되면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곰팡이 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곰팡이는 결로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결로가 발생하는 이유는 온도차 그리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을 해요. 근데 샤워를 하고 나서는 보통 습도가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 100% 가깝게 되거든요. 그러면 곰팡이가 날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명은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조명은 제가 이거 트럼펫 조명을 사용했고, 빛은 약간 전구색을 사용을 했는데요. 주방이라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구색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그 분전반 그 박스도 교체를 했는데 좀 보기가 이런 그림을 갖다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은 미리 하나 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은 제가 그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다이를 놓으려고 하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큼지막한 냉장고를 사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삼연동 문인데 이렇게 삼연동 문을 설치를 했고요. 닫아보면 이렇게 되죠. 삼연동 문이니까 많이 열려요. 많이 열리니까 여기까지 방에서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 문을 설치를 하면은 이 정도밖에 열리질 않아요. 이만큼 밖에.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이쪽 그 주방으로 넘어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돈이 좀 들어가지만 삼연동 문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연동 문을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저는 아주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늬가 없고 그냥 이렇게 유리로만 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또 그 술 한잔 하시고 와서 그 삼연동 문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비를 붙이려고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아마 틈새가 되면은 이 안쪽에도 시공을 할 거고요. 그 틈이 안 되면 바깥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보일러 이렇게 컨트롤러를 떼놨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가 타일이 이렇게 금이 갔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금이 좀 보일 거예요. 잘 보이나요? 근데 여기에 금이 가서 제가 강력 접착제와 그 다음에 타일 본드를 사용해서 붙였어요. 근데 붙이려면 이게 딱 밀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이쑤시개가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 테이프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서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가 좀 공간이 띄면 아무래도 또 깨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시멘트로 충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일을 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제가 샀을 때부터 이렇게 타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줄눈이 시공이 되지 않아서 줄눈을 시공 예정이고, 여기는 줄눈을 제 생각에는 그냥 회색으로 잘 보이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이렇게 도배까지 끝났고요. 장판도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캐비넷은 옷장이죠. 옷장은 오래된 옷장인데 제가 사용할 거는 아니고 다 버릴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공구라든가 아니면 제가 작업할 때 입을 옷을 보관하는 곳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명을 제가 중국 알리에서 약 한 6만원, 5만원, 5만 몇천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6만원 가까이 주고 사서 조립해서 시공을 했는데 이게 시공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밑에 없는 상태에서 저걸 들기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보면 잘못 잡으면 이게 부러질 수가 있어서 들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도 어떻게 들어서 머리를 받치고 들어서 시공을 했어요. 만약에 다음에 제가 시공을 한다면 전선을 좀 길게 늘리고 그걸 좀 스프링식으로 늘려서 밑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위로 올려 가지고 바로 나사를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이라든가 책장은 미리 사놨고요. 그거는 책장이랑 책상을 주문을 하면 빠르게는 뭐 며칠 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늦게는 2주, 3주도 걸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복잡하지만 미리미리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용하려고 사놓은 것들 그런 다이인데요. 이 다이를 구매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다이를 사용해서 제가 자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베란다로 나가는 문인데요. 여기는 좀 오래돼서 실리콘이 굉장히 낡고 어떤 뭐 약간 곰팡이 흔적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이건 다 떼내고 다시 시공을 했어요. 몇 번 시공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실리콘 시공하는 데는 뭐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리콘을 시공을 할 때 좀 이게 표면이 이런 거를 보통은 가지고 잘라서 앞에를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좋지 않으면 이게 시공이 반듯 어떤 매끈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이미 가공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것도 불편한 게 한번 쓰고 나면 이렇게 안에 실리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걸 또 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은 지금 베란다에 세탁기 위에다가 다용도 장으로 설치할 겁니다. 미리 자리는 다 마련해 놨고요. 여기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위에와 밑에 단차가 있어서 단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대놨어요. 걸고 그 다음에 피스를 박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방수 콘센트, 세탁기에 쓰는 방수 콘센트 자리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낡아서 이번 기회에 바꿀 예정이고요. 수도꼭지도 이번 기회에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수 콘센트는 미리 사놨고요. 제가 사놓은 거를 자꾸 어디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현장에 가능하면 가깝게 놓고 있고요. 여기도 온도계와 습도계를 좀 설치를 할 거예요. 왜냐면 베란다가 영도 가까이 되면 동파 우려가 있잖아요.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천정은 제가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요. 제가 쓴 거는 이거예요. 노르페오 실내 벽면 페인트인데 가까운 데서 제가 사서 칠했습니다. 칠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또
고개를 들고 칠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붓을 이렇게 롤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이놈은 막대기를 장만했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마포자루를 끼워서 쓰는 건데 제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롤러 붓을 끼고 도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도장을 할 때 아무래도 다른데 자꾸 이렇게 묻으면 또 그거 제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비닐을 사용했습니다.